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라고 합니다. 스파르타 800 RC 교재의 5, 6의 저자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의 문법은 이제 저의 문법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사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서 도치까지 완벽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재는 스파르타 800입니다. 800이 목표가 아닙니다. 990 목표, 그러니까 800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900 이런 기본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800이라고 잡아놓은 거고, 일단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은 모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법상을 다 포괄하고 있다. 어휘까지 섭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명사부터 출발합니다. 유닛 1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는 뭐죠?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 명사라고 하죠. 이 명사는 정기 토익에서 매달 1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명사의 자리 문제, 명사의 어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명사는 일단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이고요. 또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목적어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문장의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동사의 보어 자리, 이 보어를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격 보어,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거나 주어랑 동격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주격 보어라는 것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와의 관계가 동격일 때, I am Peter처럼 내가 피터고 피터가 나인 것처럼 동격 관계를 이룰 때 명사를 쓴다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I am happy처럼 나의 상태를, 주어인 상태를 서술할 때는 형용사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 쓰면 주어와 동격 관계다. 따라서 비동사의 보어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의 자리는 문장의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비동사의 보어 자리가 되는 거고,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비동사의 보어 역할이 되는 것이다. 정기 토익에서는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자리 A, B, C, D 중에서 명사 하나만 있는 자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A, B, C, D가 전부 다 명사인 케이스가 출제가 되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A, B, C, D가 다 명사라면 이 동사와 어울리는 적절한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A, B, C, D가 다 명사라면 이 동사 또는 이 전치사와 어울리는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이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 제목이 뭐죠? 스파르타 800. 800 교재를 본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 이 역할, 명사 역할 정도는 안다라고 여러분 깔아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문제를 틀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휘 문제를 어떻게 섭렵하느냐, 어떻게 만점을 맞느냐, 요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또 practice test, 또 실전 문제, actual tes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장들이, 우리 교재에는 모든 RC, else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장들이 정기 토익에 기반을 둔 문제들이다. 그래서 실제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 이 문장에서 티켓 자리에 밑줄이 나온 적이 있다.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동사는 are scheduled, 수동태가 되어 있다. 자, 동사는 복수형이다. 따라서 주어인 명사 티켓도 복수형으로 맞춰야 된다. 이걸 수일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리 밑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자, 명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티켓을 끊다라는 개념으로서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동사 티켓,
그리고 명사가 될 수 있죠. 티켓이. 그러나 동사가 복수니까 당연히 tickets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ticketed 막 이런 게 보기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ticketing. 티켓팅이 여러분 ing형 명사라고 해서 발권이라는 또 불가산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티켓팅이 명사, 문장의 주어가 된다면 동사는 단수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지금 tickets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빠르게 여러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customers 주어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who부터 주격 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who부터 items까지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닌 전명구를 묶어버립니다. 그렇다면 customers가 문장의 주어, 동사는 will get이 될 것이고 get은 타동사로서 타동사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목적어,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a 10% discount라는 명사가 지금 타동사의 목적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어가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도 얘기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얘기한다. 따라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comply with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들어가십시오. comply with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나온다. 저를 100%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나오리라 라고 100% 신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저를 밖에서 뭐 이렇게 친구로 만난다 그러면 신뢰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무조건 이 선생님, 이 피터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법이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omply with 규칙이나 규율 따위 등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는 with라는 전치사랑 어울리는 comply는 자동사다. 또 자동사는 그에 어울리는 전치사와 묶어서 함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치사가 바로 with다. 그래서 comply with 규칙이나 규율 따위 등을 따르다 준수하다. 그래서 comply 다음에 밑줄 나오면 with를 찍어라. 근데 기껏 외워놨는데 comply with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규칙이나 규율 따위 등이 정답이 된다.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with 다음에 safety regulations 역시 규칙 나왔습니다. 안전규정. 좀 이따가 우리가 복합명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복합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것을 복합명사라고 한다. 안전규정처럼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워두십시오. 묶어서 외우는 건 어떨까요? comply with the safety regulations. 거의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s까지 붙여서 외웁니다. comply with the safety regulations. 묶어서 잡아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사 with 다음에 safety regulations라는 복합명사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자, 밑에 여러분 보너스 팁이라고 돼 있죠. 명사는 준동사인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준동사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리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준동사는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문 보시죠.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fter 전사로 쓰였죠. consideration 전사 다음에 명사 쓰인 겁니다. 이 명사를 전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한다. 방금 얘기한 거고요. 커마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명구 빠지고 I 주어 have decided 결정했다. deci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그래서 to ask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투부정사입니다. 단독으로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나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데 이 동사 원형이 타동사라면 그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다. 그럼 이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그러면은 투부정사, 즉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명사가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o accept, 다음에 the job offer라는 일자리 제안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듯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 문장의 본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투부정사처럼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아니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명사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이형식 동사, 비동사를 포함한 become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 remain 동사, 뭐 seem 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 내에서 이제 동사의 종류 그 부분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무조건 명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주어랑 동격 관계일 때 나온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자, Sun Motors라는 문장의 주어가 나왔어요. 네, 딱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회사 같은데요. 네, 자동차 회사 has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문장의 주어가 복수인데 어떻게 has입니까? have 아닙니까? ought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motors의 m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명이라고 봐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대명사라고 봐야 된다. 대명사, 즉 회사명이 복수형이라 할지라도 회사명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 따라서 have become이 아니라 has become이 된 것이다. 또한 become 동사는 과거형이 became, 과거 분사형이 become이라고 읽고 스펠링도 같습니다. 그래서 become, became, become. 그래서 have plus bp, has become이 됐습니다. 그럼 become 동사는 이형식 동사. 그럼 이형식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a little처럼.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와 동격 관계일 때 명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격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는 Sun Motors, 자동차 회사가, Sun 자동차 회사가 한 리더가 됐다. 여기서 리더는 선두주자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그래서 Sun Motors가 선두주자가 됐다. Sun Motors는 선두주자고 선두주자는 Sun Motors다. 이렇게 동격 관계를 이룰 때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외우세요.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consider, 움찔. 앞으로 consider 동사 나오면 움찔. 자, consider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어순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에는 정확히 7가지 유형의 목적격 보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나올 때가 있다. 주어, 타동사,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에 정말로 많은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 이 형식에서 이렇게 볼까요? 이게 이 형식. 이 형식 동사 대표적인 동사가 be하고 become 동사가 있다. 이때 보호를 우리는 주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목적격 보호가 보이죠? 그럼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주격 보호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이 형식 동사는 be하고 become이 있고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는 문장에서의 대표적인 동사가 지금 consider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consider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명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목적격 보호에 명사를 들어간다. 주격 보호에 명사가 들어간다. 주격 보호에 명사가 들어갈 때는 주어하고 동격 관계다.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목적어와 동격 관계를 이룰 때 명사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consider가 생각하다, 간주하다. 명사를, 목적어인 명사를 이 명사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동격 관계를 이루게 잘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nsider 동사가 목적격 보호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다. 왜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회가 생각했다. 미스터 앤더슨이 한 competent,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능력 있는 직원은 앤더슨이고 앤더슨이 능력 있는 직원. 동격 관계를 이름으로 여기에 employee라는 명사가 들어간 것이다. 아무 동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형식 동사 중에서 consider 동사가 목적격 보호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를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예문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문 자체가 전부 다 정기 토익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명사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정사란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 다음에는 명사, 언 다음에는 명사, 더 다음에는 명사,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 거꾸로 명사 앞에 밑줄이면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이나 형용사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잡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에서 여러분 he 주어, had made
make, made, made. 과거 분사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쓰였고요. make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와 있는데 on을 썼습니다. on을 썼다는 것은 뒤에 단수 가산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 단수 가산 명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contribution이라는 단수 가산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한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다. 그렇다면 지금 important 다음에 밑줄이 나오면 여러분이 빠르게 앞에 딱 확인해서 명사들이구나 파악해서 보기 중에 명사 하나 있으면 그거 찍으면 되고 A, B, C, D가 다 명사라면 여러분이 분위기상 그는 중요한 무엇을 했다라는 개념으로서 알맞은 명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to 다음에도 전치사 들어갔죠. 지금 더가 나왔고 더가 나온다는 것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나왔고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 자리다. 그래서 회사의 성공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정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자, because of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더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bad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아직 명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because of the bad weather. 그래서 weather가 딱 나온 케이스. 또 we had to cancel. 여기서 to 부정사. 물론 had to를 조동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cancel 동사,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뭐? 명사. 명사가 company outing이라는 복합명사. 그 앞에 뭐가 있다? 소유격. 소유격 다음에 밑줄로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근데 복합명사라는 게 있다. company outing. 나온 김에 외워버려. company outing. company outing. 여기서 주의할 것은 ing형 명사라는 겁니다. 자, outing.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나 피크닉 같은 걸 얘기하는. 오케이? 그냥 피크닉 할 수도 있는데 컴퍼니 피크닉 해도 돼. 근데 특히 이제 회사에서 가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우팅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우팅. 아우팅.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체크업 테스트. 말 그대로 체크업 테스트. 여러분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체크업 테스트 문제,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명사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명사를 공부하고 있죠. 그럼 보기 중에 명사 하나 나오는 문제가 나오겠네. 그럼 명사 하나 찍으면 돼. 그치? 자, 보기 중에 명사 뭐야? 이거네. 보기 중에 명사 뭐야? 딱 보니까 이거네. 보기 중에 명사 뭐야? 딱 보니까 이거네.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죠?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더 한정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전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버린다. 동사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왔다. 이런 걸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답을 명사 찍어놓고 왜 여기서 명사가 정답이 되는지는 알았으니 문장의 주어 역할로 쓰였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A, B, C, D가 다 명사라면 내가 accomplishments를 넣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똑똑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왜 고득점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느냐. 교재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고득점을 못 가냐. 복습의 방법에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그냥 복습할 때 더 다음에 밑줄 명사들이 오케이 나 알아 라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어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샘플로 보죠. 생각해 보세요. A, B, C, D가 다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명사 어휘 문제 빠르게 잡습니다. 문장의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구다스, 이 사람의 레주메에 있는 무엇이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그가 소중한 멤버라는 거. 우리 팀에. 즉 여기에 들어간 것은 레주메 상에 있는 그 업적들. 엄청난 업적들이 있네요. 경력사항들 이런 것들이 우리 팀의 소중한 멤버라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서 accomplishments가 정답이 될 수 있다. 명사 어휘 문제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인강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싶지만 인강은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을 해야 되는 타임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여기에 정답 이거겠죠. for 다음에 밑줄이니까 명사 자리 이것도 confirmation이겠지. 그러면 A, B, C가 다 명사였을 때 내가 맞출 수 있겠는가를 항상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전사 다음에 밑줄 문제 명사, 그 밑에 문제 you were 소유격, 그 앞에 여러분 include 투부정사, 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배웠지. 그럼 include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들어갈 자리, 그 명사 앞에 소유격이 들어갔다. 그럼 보기 중에 명사가 이거하고 이게 있다. 그래서 이거 찍어라. 근데 이건 왜 안 되느냐? sign은 어떤 간판이란 뜻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 징후 막 이런 뜻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when you place an order 주문을 할 때 말입니다. Be sure to include 포함시키는 것을 확실히 해라. 당신의 뭐? 어디에다가 at the bottom of the order form 주문 양식서의 바닥에 이 뭐가 있어. 그럼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서명을 확실히 포함시켜라라는 개념으로서 서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B번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sign도 사전 찾아보면 명사가 있다. 서명하다, 계약하다라는 동사의 뜻 외에 sign은 징후 또는 간판 이런 명사가 있으니 꼭 체크업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여기다가 지금 명사 A, B, C, D가 다 명사라면 명사를 맞출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갑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명사라면 꼭 배워야 하는 넘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for라는 전사 다음에 여러분 refer이 나옵니다. 명사입니다. 근데 refer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가 없으면 s를 붙여야 된다. 좀 복잡하게 보이니까 좀 이렇게 refer만 딱 딸랑 올 수는 없다. 가산명사라. 가산명사는 그 앞에 어나 언을 붙이거나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 자, 그 다음 some 다음에 밑줄이 나옵니다. some은 가산명사 앞에도 오고 불가산명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명사 앞에 오는 some이 무슨 뜻입니까? 몇몇의. 그럼 최소한 가산명사가 올 때는 2개 이상이니까 복수형으로 써야만 되겠죠. 그래서 applicant에다가 s를 꼭 붙여야만 한다. some 다음에 applicant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산명사의 지금까지 특징이었습니다. 가산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 타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비동사의 보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쓰일 때 가산명사는 그 앞에 관사가 붙거나 어나 언이 붙거나 아니면 s나 es를 붙여야 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산명사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가산명사에는 이런 명사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불가산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나 언을 붙이거나 s를 붙일 수 없다. 그냥 달랑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productivity 전명구 싹 다 버려볼까요? 전명구 싹 다 버리고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딱 여기 나온 상태. 그럼 문장의 주어 자리 productivities, productivity가 안 되는 이유는 가산명사가 아닌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헷갈리겠어요. 그죠? 어떤 것이 가산명사가 어떤 것이 불가산명사인가. 그래서 정기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불가산명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혼동하기 쉽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plan은 계획이라는 가산명사 붙여야 되는데 planning이라는 단어, ing적 명사인데 이거는 불가산명사다. 그래서 이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기토익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좋죠. 교재 좋아요. 그죠? 괜찮지 않아요? 이거 누가 썼는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실전 문제를 한번 가보죠. 주어 잡았겠죠? 동사 want, 타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to receive, 준동사 to receive,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타동사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근데 명사가 딱 덜렁 잡혀있네. information. 그러면 이거 불가산명사. 그래서 가산명사 앞에 붙는 on이 들어갈 수 없다. many는 가산명사의 복수형과 어울립니다. 가산명사의 복수형하고만 어울립니다. 안 되죠? 그럼 some, 가산, 불가산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럼 가산명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복수형. 불가산명사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 있다. so는 부사.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알아야죠. information이 불가산 명사라는 걸 먼저 알아야죠. information이 지금 to receive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아야죠. 또 불가산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many 다음에 가산명사형의 복수형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many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some 다음에는 가산과 불가산이 다 나올 수 있는데 some 다음에 가산이 나올 때는 무조건 복수형이 온다는 걸 알아야죠.
썸 다음에 불가산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so는 부사라는 걸 알아야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C번이 된다는 걸 알아야죠. 밑에 문제 갑니다. 빠르게 빈칸 앞에 a high, 그 앞에 with까지 먼저 봅니다. with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 나왔다는 것은 단수 가산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다. high, 형용사. 그러면 up으로 끊기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고 가산 명사, 단수형,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 가산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정답 love, 명사, 단수, 명사 딱 찍고 넘어갑니다. 간단합니다. 밑에 문제 빠르게 봅니다. 전명구 버립니다. 주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보기 딱 보니까 명사, 그러면 동사 버립니다.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버립니다. 명사, 단수형, 복수형, invitation이 가사인지 불가사인지 모르겠습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빠르게 동사 봅니다. 동사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면 has, have는 복수형. 따라서 정답 D번 찍고 넘어갑니다. 정기토익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인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800 교재입니다. 800 교재에서 이 문제는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네, 스파르타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는 사람 명사, 사물 명사가 쓰일 수 있는데 당연하죠. 명사 자리에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쓰일 수 있죠. 그 당연히 여러분도 여기 앞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짐으로 문맥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밑줄 나오고 동사 나왔어. 타동사의 목적어 나왔어. 이거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야. 그럼 사람 명사 하나가 있고 사물 명사가 하나가 있어. 그럼 해석해야지 뭐. 그죠? 해석해서 사람이 들어갈 자리인지 사물이 들어갈 자리인지를 구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토익 문제. 너무도 재미난 게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를 이용한다. 어시스트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도와주다. 네, 어시스트 해준다. 야, 어시스트 좀 해, 농구할 때. 이런 얘기도 하죠. 어시스트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어시스턴트가 있고 어시스턴스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어시스턴트는 보조자, 도움자, 비서라는 사람이고요. 어시스턴스는 보조, 도움이라는 사물입니다. 사물로 얘기할게요. 사람의 반대로. 그러면은 같은 단어에서 왔지만 명사가 두 개가 빠지는 것들. 그것도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는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시험에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밑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복합명사 완성하는 문제. Safety inspection이냐, safety inspector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냐, 안전검사자냐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빠르게 동사를 봅니다. 그럼 is scheduled for next week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져 있다. 안전검사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인스펙터가 아닌 인스펙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게 토익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좋은 예문이었는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 이것 좀 보세요.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는 주로 뭐뭐 때문입니다. 서툰, 형편없는 경영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기에 매니저가 있었다. 왜 안 돼? 한국말 된다니까요. 볼래요? 회사의 재정 문제는 주로 서툰, 형편없는 매니저 때문입니다. 됩니다. 충분히 한국말로 돼요. 얘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매니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매니지먼트는 불가산으로 쓰이지만 매니저는 가산명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매니저가 정답이 되려면 poor 앞에 어가 있거나 아니면 매니저에 s가 붙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대표적인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조건 가산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조건 가산이다. 이 개념을 잡습니다. 위의 문제는 해석을 해야 했죠. 아래 문제는 해석 없이도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위의 문제는 어휘 문제라면 밑에 문제는 문법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소파 속은 저도 모르게 이제 소파 속은 이렇게 하거든요. 오프라인 때.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런 거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다 밑에 vocab check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어근에서 온 사람, 사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사람 명사는 예외 없이 무조건 가산, 셀 수 있는 명사. 이 앞에 on이 붙거나 on이 없으면 s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회사명 같죠? It's the only 밑줄 명사. 빠지고 명사.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Holland and Barrett이라는 회사가 유일한 뭐다? 공급업자냐? 공급업체냐? 그러면은 정답은 D번. 유통, 공급이면 C번. 딱 봐도 여러분, 이 회사는 대충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유일한 공급업체다. 그래서 정답 D번 찍는 거죠. 해석이 필요한 문제죠. 선생님, 이건 가산, 불가산으로 못 풉니까? 못 풀죠. 왜냐면 더가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다음에는 가산, 불가산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세미나 참석. 세미나, 동사 있으니까 동사 빠지고. 세미나 집중. 세미나 참석자들. 고르는 문제입니다. 복합명사 고르는 문제야. 이거는 아무래도 사물 쪽에 들어가야 되겠고 이거는 사람이 분명하고 모르면 외워야죠. 그러면 동사가 뭐냐면 must register.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하는 건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참석이 등록합니까? 아니면 집중이 등록합니까? 차렷이 등록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참석자들이 등록한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doctors, 의사들은 필요합니다. 서면에 무엇이 필요로 합니다. need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 빠지고 어허 딱 보니까 사람 사물 같네. 그러면은 여러분 서면에라는 말을 딱 알았으면 허가서가 필요로 합니다. 허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서면에가 있는데 쓰여진 사람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명사 플러스 명사를 엄청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 구별하는 문제도 셈이나 밑줄. 그리고 우리 comply with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comply with 다음에 밑줄? 아니 밑줄이 아니더라도 safety regulations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지금 복합명사가 자주 보인다는 거 느끼십니까? 바로 복합명사에 대한 정리입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명사를 이루는 복합 빈출 명사들. 무조건 암기. 영문법상 명사는 두 개 이상 나열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외국인 얘네들이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복합명사.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명사 앞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또 명사 뒤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이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복합명사로 암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명사 앞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앞으로 배우게 될 형용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복합명사로 암기한 걸 쓴다라는 거죠. 이거를 암기하시고 또한 복합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과 불가산이 있다. 이 가산과 불가산을 결정하는 기준은 뒤에 명사에 있다라는 거죠. 복합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명사 플러스 명사가 복합명사야. 그러면 명사 플러스 명사 순서가 여기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되나? 여기가 되나? 아무튼 그냥 제가 봤을 때로 할게. 여기야. 그러면 이 복합명사야. 그러면 뒤에 명사가 가산이면 앞에 명사 앞에 어나온. 뒤에 명사 가산이면 앞에 명사 앞에 어나온이 없으면 이거를 복수로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복합명사의 복수형은 앞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붙인다. 그런데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앞서 복합명사의 복수형은 뒤에다 붙인다고 해놓고 여기는 왜 다 앞에 s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명사에 s가 붙어서 단어가 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 달라. Award ceremony 같은 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시상식.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복합명사를 푸는 걸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딱 LTD Hyper LTD has become an industry leader. 무슨 회사가 뭐 업계 뭐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이거 좀 보세요. 아, 이거 뭐야? Regulations, safety regulations. 안전규정. 밑에 보세요. 밑에 봐. 프로세스 앞에 밑줄 형용사 자리. Registration process. 등록 과정.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명사는 여러분 잘 보세요. 명사 플러스 명사 복합명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가산이기 때문에 on을 붙여놓은 거고. 이거 좀 보세요. 복합명사 safety regulations. 이거 보세요. registration process. 예를 들어서 여러분 regulation 앞에 밑줄 나오면 이거 무슨 생각하겠어요? 형용사 생각한다니까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safe라는 안전한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근거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복수명사니까 아닌 것 같고 부사는 명사를 수식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so가 information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갖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거 막 생각한다니까. 아 이거는 뭐 이제 뭐 이거 후치수직 뭐 다 생각할 수 있으면 막 엉망진창. 이거요. 이거 생각한다니까 애들. 명사 앞에 밑줄이니까 과거분사 이제 배워요. 명사 앞에 밑줄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형용사다 배운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register 이거 동사거든요. 근데 ER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아 명사 아니야? ER로 끝난 사람 명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생각조차 할 필요 없이 그냥 registration process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합명사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복합명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뭐 복합명사를 할 때는 뭐 형용사처럼 생각해서 동사에서 와서 뭐뭐한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등등 뭐 이렇게 나열한 책들이 있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복합명사. 복합명사는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복합명사가 선생님 도대체 몇 개인데요? 한 70개 정도 암기하세요. 에이 70개만 그럼 다 암기하면 돼요? 돼. 토익이니까 돼. 그렇게 딱 하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던 복합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 100% 장담합니다. 100% guarantee you.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목적어 역할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를 얘기한다. 물론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사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형용사 다음에 명사를 쓴다. 이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뉜다. 가산명사는 하나일 때 그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쓰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s나 es를 붙인다. 문장 속에서 가산명사는 꼭 어나 언 또는 s나 es를 붙여 써야 한다. 그에 반해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그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쓸 수 없고 명사에 s나 es를 붙여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명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외 토익 쪽에서 사람명사와 사물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accountant, accounting. 이렇듯 같은 단어에서 온 사람명사고 사물명사를 정리해놨으니 꼭 암기해둔다. 복합명사.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명사 앞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현재분사, 과거분사, 일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배운다. 하지만 그런 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명사를 딱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키우려면 복합명사, 대략 70여 개의 복합명사를 암기하고
우리 교재에 대략 한 20여 개의 복합명사가 있으니 그 복합명사를 암기해 놓고 실전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다른 어떤 문장에서 복합명사가 보인다면 족족 캐치를 해서 대략 그게 한 70여 개 나올 것이다. 그거를 완벽하게 암기하면 프로세스 앞에 밑줄인데 register 찍지 않을 것이다. registering 안 찍을 것이다. registered 안 찍을 것이다. registration을 찍게 될 것이다. regulations 앞에 밑줄 나왔을 때 safe 안 찍을 것이다. safeties 안 찍을 것이다. safety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습하실 때는 체크업 테스트 문제를 항상 복습하실 때는 자리 문제를 아마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시게 될 텐데 자리 문제를 볼 때 항상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think it over 어휘 문제라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내가 A, B, C, D가 다 명사였다면 이 명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자. 자, 끝났습니다. 이제 grammar practice라는 문제 15개 정도 풀어보시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actual test를 풀어봄으로써 완벽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명사 시작됐고요. 이제 앞으로 도치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믿을만 하겠다.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정말 문법을 완전히 다 잡을 수 있겠다. 토익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계속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음 대명사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